1474라고 하는 공부법은 암기에 최적화된 그런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왜 영어 공부에 효과가 있냐면, 저는 영어는요,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간에 바짝 해가지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막 6개월, 1년 단위로 질질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 자신도 좀 지치고, 그리고 성적도 안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2021년도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공부법 책을 냈었는데 나름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의 저자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표정부터 일그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사는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할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4시간 중에 후 시절 때는 한 3시간 정도 남짓 빼고는 거의 공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쫓기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의대를 다닐 때가 오히려 훨씬 더 힘들었고, 뭐 다른 이제 수험 생활을 준비하면서는 그래도 한 5시, 6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면은 하루에 그래도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하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이제 옛날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새벽 한 5시에 보통 일어났고요. 그리고 6시까지 보통 도서관을 가서 9시까지 이제 공부를 해요. 전날 제가 공부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다시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날 이제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엑기스만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힘들었죠.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일단 많이 줬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아주 그거를 막 평생 저는 사법고시 공부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짧게는 뭐 한 1년 정도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엉덩이 힘으로 혹은 되게 끈기 있게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저에 대한 믿음이 일단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뭐 일을 하든지 간에 남들보다는 또 더 훨씬 더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으니까 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그런 열심히 했던 노력들이 또 지금으로는 결과로서 보상을 받은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취감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니까 제가 되게 힘들 때도 그때 그래 나 되게 독하게 살았잖아, 그때만큼 한번 다시 한번 힘내서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의지를 좀 굳히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부족한 게 뭘까를 계속 생각을 했더니 저는 암기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저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암기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어. 오늘 공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잊어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한 3일 정도 뒤가 되니까 좀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되니까 한 20%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 아니, 불과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게 거의 1년 전에 그런 추억으로 좀 남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3일 뒤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반드시 해줘야지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 1이 1이고요. 4일째 되는 날이 데이 4예요. 그래서 1, 4. 4일째가 되는 날에 1일차에 공부했던 거를 복습을 해주고, 7일차에 되는 날에 4일차에 공부했던 것, 그리고 1일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14714라고 하는 공부법이 나온 거죠. 엉덩이만 있으면 됩니다. 엉덩이와 펜과 노트와 그리고 교재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물은 없고요. 저희가 듣기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단어에 대한 발음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엄마의 말을 혹은 아빠의 말을 그대로 모방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를 외워가지고 말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기도 그렇고 그리고 리딩도 그렇고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다 외워져 가지고 암기가 돼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닝이나 라이팅이나 아니면 리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30일 이후가 되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1, 4, 7, 14 뭐 빼고 언제 걸 복습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 31일차가 됐을 때 전날 외웠던 단어를 한 번 더 공부를 해주고요. 그리고 3일 전에 외웠던 영어 단어를 또 리마인드를 해주고,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영어 단어를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전에, 14일 전에 공부했던 영어 단어를 리마인드 한번 해준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단어들을 모르는지를 잘 마킹을 해주시면서 그것들을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것도 체킹을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그라미를 쳤는데 물음표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맞았는데 좀 애매하게 약간 찍었다, 그런 것들을 복습을 해주고요.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체킹하고 마킹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음표가 있거나 혹은 제 나름대로 별표라든지 표시를 해놓은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복습을 해줘야겠죠. 147, 14라고 하는 공부법은 거의 그냥 반복 학습에 의한 그냥 암기에 최적화된 그런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특히 왜 영어 공부에 효과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시면 아마 체감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정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구나. 왜? 영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언어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영어권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이 되고 습득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언어는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몇 년 살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결국은 영어도 암기다. 언어를 배우는 거, 학습 자체는 암기이기 때문에 이런 암기를 최적화하는 공부 방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쓰는 일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맨날 친구들, 한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내가 공부했던 영어를 계속 자극을 주면은 그런 해마가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장기 기억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7, 14의 공부법은 처음에는 뭐 그럴싸한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겠지만, 직접 해보시면은 복습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복습만 하다가 진이 나빠져요. 하루가 다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의욕도 상실하고 오늘 진도도 못 나갔어, 이런 이제 자신감도 좀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알맹이만 골라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되게 방대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특히 모르는 것, 정말 외워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스타일에 맞게 잘 분류를 하셔가지고 알맹이들을 잘 골라가지고, 내가 진짜 잘 아는 내용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런 알맹이들을 잘 가지고 와서 복습에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표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내용이지를 잘 표시를 해놨다가 그것만 복습을 하고 빠르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암기하고 복습을 할 필요는 없고, 콩나물 물 주듯이 계속 학습을 시켜준다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집요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복습량 때문에 힘들어서 이 공부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알맹이를 잘 골라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했던 복습 방법인데, 처음에는 저는 그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샤프 지워지는 거, 그걸로 이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기 전이라든지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 시기 때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검정색 볼펜으로 한 번 더 체킹을 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일 뒤에 또 복습을 했는데 또 모른다, 그러면은 빨강색 볼펜으로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7일 뒤에 복습을 했는데 또 모른다, 그러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또 복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중첩돼서 쌓일수록, 많이 이렇게 형광펜도 칠하고 볼펜도 칠해져 있고 하는 거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한 달 전 거를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2주 전 거를 복습을 할 때는 그런 것들만 빠르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연필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과감하게 복습을 하지 않고 넘어가실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뭐 빨간색 표시, 그리고 뭐 형광펜 표시, 좀 더 핑크색 형광펜 잘 보이는 거, 그런 거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시험 전날에도 그런 내용들은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표기 방법으로 잘 표기를 하셔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영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토익 시험도 봐야 돼. 토플 시험 점수를 항상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영어는요,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간에 바짝 해가지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막 6개월, 1년 단위로 질질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 자신도 좀 지치고, 그리고 성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 시험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내가 한 3개월 만에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에 한 15시간, 14시간씩 막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실력도 막 일취월장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성적들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취업이라든지 영어에 관련된 요즘에는 뭐 좋은 컨텐츠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근데 또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컬한데, 근데 저도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짝 공부를 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 약간 미리 이제 뭔가 좀 시작을 하기 전에 기름칠이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생에서 한 2~3달 정도 바짝 공부를 해 놓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개발에서도 굉장히 큰 수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